저는 운만 좋았던 걸까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혹시 쥐 덕분에 목숨 건진 사람 보셨습니까? 개구리 덕분에 대박 난 사람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죠. 믿기 힘들지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이 미쳤다고 해야 맞는 남자의 이야기. 천하제일 족집게 박도사의 기막힌 사기극. 자,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시골 마을. 박달재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35. 하는 일마다 망하기로 소문난 이 동네 제일 가는 밥버러지였죠. 농사를 지으면 가뭄이 들고 장사를 하면 손님이 안 오고 품팔이를 나가면 주인이 도망가고 아내 박씨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좀 벌어왔소? 그게 장터에 나갔는데 또 헛걸음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옆집 김서방은 떡 장사로 돈을 쓸어 담는데 우리 영감은 떡 하나 못 팔아먹고 그냥 다 먹어버리고 왔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아이고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네. 그날도 박달재는 아내한테 구박을 듣고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었죠. 배가 고파 비틀거리며 장터를 헤매던 달재. 헌책방 앞을 지나가다가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낡은 책 한 권. 천자문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게 뭐지? 글자가 빼곡하네. 어디 보자. 달재는 글을 한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번쩍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요즘 양반네들 점집 간다며 도산에 역술가네 하면서 돈을 쓸어 담는다던데 나도 해볼까? 달재는 그 책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또 눈을 흘겼죠. 또 빈손이요? 그 책은 뭐예요? 임자 말 잘 들어나. 사실은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뭘 숨겼다는 거예요? 달재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신비로운 척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어. 흰 수염을 휘날리며 말씀하시더군. 달재야, 너는 전생에 돌을 닦은 사람이다. 이제 그 신통력을 쓸 때가 왔다. 하시면서 이 비급을 주셨다고.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미친 소리 말고 쌀 한 마리나 구워와요. 아니야. 진짜라니까. 나 이제 도사할 거야. 달재는 흰 종이를 펼치고 먹물을 찍어 괴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부적을 만들었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김할머니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달재씨, 큰일 났어요. 제가 쌈짓돈 5냥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으로 손주 옷 입히려고 했는데, 흑흑, 달재는 당황했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줄 능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눈치도 보이고 이왕 도사 흉내를 낸 김에 일단 아무 말이나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봐드리죠. 잠깐만요. 달재는 눈을 감고 손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곤 아무렇게나 방향을 찍었어요. 동쪽.
동쪽으로 가보세요. 분명 거기 있을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봐야겠어요. 할머니는 후다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달재 씨, 찾았어요. 찾았어요. 할머니가 돈주머니를 손에 들고 펄쩍펄쩍 뛰어왔습니다. 정말 동쪽 동간 지붕 밑에 있었어요. 아이고, 박도사님. 신기하십니다. 사실 할머니가 며칠 전에 동간 지붕을 고치다가 거기다 두고 까먹은 거였죠.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달재는 얼떨떨했지만 티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박도사지요. 할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박달재가 도사래요. 진짜 물건 찾아주더라고요. 에이, 그 밥버러지가 무슨 도사?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옆마을로 다시 저 멀리 읍내까지 퍼졌습니다. 박도사는 천리밖을 본다더라. 박도사는 땅속도 꿰뚫어 본다더라. 박도사는 전생도 알아맞힌다더라. 달재는 신이 났습니다. 손님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쌀 한 돼, 돈 2원양씩 받으며 그럴듯하게 점을 쳐줬습니다. 당신은 서쪽으로 가시면 귀인을 만납니다. 자식 공부. 글쎄요, 올해보단 내년이 낫겠습니다. 어차피 점이란 게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아닙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좋아하며 돌아갔습니다. 달재는 처음으로 제법 돈을 벌기 시작했죠. 아내도 더 이상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도사였던 거요? 그럼 내가 뭘 했어? 하지만 달재는 몰랐습니다. 이 소문이 한양까지, 아니 대궐 안까지 들어갈 줄은. 달재가 도사 행세를 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어느 날 읍내 원님이 행차를 나왔다가 박도사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뭐? 박도사가 잃어버린 물건을 100, 800중으로 찾아준다고? 예, 원님. 백성들 사이에서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허, 그런 인물이 있다니. 나도 한번 시험해볼까? 원님은 은밀하게 자기 도장을 숨겨놓고 달재를 불렀습니다. 달재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번엔 어떡하지? 그런데 또 운이 따랐습니다. 원님이 도장을 숨긴 곳이 하필 책상 서랍 뒤였는데 달재가 긴장한 나머지 손을 떨면서 책상을 짚었거든요. 그 순간 서랍이 살짝 열리면서 도장이 덜컹하고 떨어졌습니다. 오, 정말 찾았구나. 원님은 깜짝 놀라 한양에 계신 영의정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전하께 아뢰옵니다. 신통력을 가진 도사를 발견하였사옵니다. 때마침 한양 궁궐에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임금님의 옥새, 그러니까 나라의 도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임금님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놈들, 당장 찾아내지 못하겠느냐? 의금부 도사들이 궁궐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신하들도 쥐 죽은 듯 조용했죠. 바로 그때 영의정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방에 신통력을 가진 도사가 있다 하옵니다. 불러보시겠나이까? 뭐?
도사라니? 허황된 소리 아니냐? 읍내 원님이 직접 확인하였다 하옵니다. 한번 시험 삼아 불러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당장 불러들여라. 달제는 그날도 평화롭게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은 내년 봄에 장가를 들면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명이시다. 박달제는 당장 나와라. 달제는 깜짝 놀라 대문을 열었습니다. 칼을 찬 의금부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습니다. 네가 박도사냐? 예, 저기 전하께서 급히 부르신다. 군사들은 달제를 포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달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임금님이 날 왜 찾아? 혹시 내가 가짜 도사인 게 들통났나? 아내 박씨는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아이고, 우리 영감. 달제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흘을 꼬박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달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한 궁궐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들어가거라. 어전으로 끌려 들어간 달제. 임금님이 용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박달제냐? 예, 전하. 달제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임금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짐의 옥새가 사라졌다. 내가 과연 신통력이 있다면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게 만약 찾지 못하면 내 목을 베겠다. 기한은 사흘이다. 달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 죽었구나. 달제는 사방이 꽉 막힌 독방에 갇혔습니다. 창문도 없고 문틈으로만 밥이 들어왔죠. 달제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진짜 도사도 아니고 옥새를 어떻게 찾아. 그는 천장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사람 살려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쥐 한 마리만 천장을 기어다닐 뿐이었죠. 그날 밤, 달제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저녁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내일 모레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밥이 넘어가나. 그때 천장에서 쥐 한 마리가 스르륵 내려왔습니다. 달제는 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저기 첫 번째 쥐새끼가 왔구나. 너는 좋겠다. 먹을 것 찾아다니며 자유롭게 살고.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헉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그때 문 밖에는 내시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옥새를 훔친 범인은 바로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내시 3명이었거든요. 이들은 박 도사가 진짜 신통력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밀명을 받고 번갈아가며 달제의 방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시는 달제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저 도사 진짜 귀신이구나. 그는 급히 도망쳤습니다. 달재는 문 밖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걸 들었지만 쥐가 뭔가 건드린거려니 했죠. 둘째 날 밤, 달재는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아내도 못 보고 죽는구나. 그때 또 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달재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두 놈이 쌍으로 난리구나. 저걸 확 잡아야 하는데. 문 밖에 두 번째 내시는 그 말을 듣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우리가 둘이라는 걸 알았어. 게다가 우릴 잡겠다고. 이제 죽었다. 그도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달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쥐만 바라보고 있었죠. 셋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달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나는 끝이구나. 그는 벽에 기대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내 미안하오. 내가 헛똑똑이 부리다가 이 꼴이 됐어. 그때 또다시 천장에서 쥐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달재는 쥐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밤이 왔구나. 이제 끝이야.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 순간 문이 와르르 열리더니 세 번째 내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사님, 도사님, 살려주십시오. 달재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뭐야? 너는 누구야? 세 번째 내시는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옥새를 훔친 건 저희 셋입니다. 예. 달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내시도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옥새를 훔쳤습니다. 새 내시는 너나 할 것 없이 달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재는 머리가 빙빙 돌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내 놈들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역시 다 아셨군요. 달재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하. 내가 혼잣말로 쥐를 센 게 쥐새끼들이라고 한 게 얘네들을 가리킨 거였구나.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얼굴은 엄숙하게 유지했습니다. 달재는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수한 건 좋으나 그냥 두면 너희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내가 직접 옥새를 찾아낸 것처럼 해야 한다. 옥새를 지금 당장 궁궐 후원 연못에 있는 큰 잉어 뱃속에 넣어라. 예. 잉어 뱃속에요? 그렇다. 내일 아침 임금님 앞에서 내가 옥새는 연못 잉어 뱃속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살고 나도 산다. 내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그리하겠습니다. 새 내시는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달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진짜 살았어. 그는 천장의 쥐구멍을 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쥐님들 아니 산신령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달재는 어전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싸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달재, 옥새를 찾았느냐?
예, 전하 찾았사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찾았단 말인가? 허황된 소리 아니냐? 달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옥새는 후원 연못의 큰 잉어 뱃속에 있사옵니다. 뭐? 잉어 뱃속? 임금님은 즉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군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전하, 정말 잉어 뱃속에서 옥새가 나왔습니다. 어전이 술렁이었습니다. 임금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오, 과연 신통력이 있구나. 신하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도사이십니다. 달제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됐다. 살았어. 하지만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좌의정이었죠. 전하,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 보심이 어떠하신지요? 임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좋다. 한 번 더 시험하겠다. 달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또. 신하가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뚜껑이 꽉 닫혀 있었죠.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도사,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맞춰보거라. 맞히면 내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못 맞히면 사기죄로 참수하겠다. 달제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쳤다. 어떻게 알아?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는 상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신하들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말하시오. 도사라면서 왜 망설이는가? 달제는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 이제 진짜 죽었구나. 달제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달제는 어릴 때 덩치가 작고 깡마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놀리며 붙인 별명이 있었죠.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작고 볼품없고 언제나 폴짝폴짝 도망 다니는 모습이 꼭 개구리 같다고 해서요. 달제는 그 별명이 평생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순간 그 별명이 떠올랐습니다. 달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개구리 신세가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그 순간 임금님이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맞았다. 맞았어. 예, 달제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자 안에 든 것은 바로 청개구리다. 내가 정확히 맞췄구나. 신하들도 놀라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맞췄습니다. 이건 진짜 신선이십니다. 귀신 같으십니다. 달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뭐야? 진짜 개구리였어? 하지만 그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누구입니까? 박도사지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과연 내게 큰 상을 내리겠다. 달제는 금은보화를 가득 하사받았습니다.
쌀 100섬, 비단 50필, 은자 1000냥, 금 10냥.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재산이었습니다. 신하들도 극구 칭찬했습니다. 도사님, 이제 궁궐에 계시면서 나랏일을 도와주십시오. 국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달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더 있다간 들통난다. 빨리 튀어야 해. 임금님은 달제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박도사, 짐의 국사가 되어주게. 앞으로 중요한 나랏일마다 자네의 신통력이 필요하네. 신하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박도사님은 나라의 보배이십니다. 달제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국사가 되면 매일 점을 쳐야 하잖아. 언젠간 들통나.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의심받으면 목이 날아갈 테니까요. 달제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만 왜 그러는가? 달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천기를 너무 많이 누설했습니다. 천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늘의 비밀을 함부로 알려주면 도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에 제 신통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럴 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못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달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마 며칠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달제는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전하, 신통력이 사라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구나. 과연 진정한 도사로다. 좌의정도 감탄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마다하시다니. 속세를 초월한 분이십니다. 달제는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 겉으로는 엄숙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임금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대신 이것만은 꼭 받아가게. 임금님은 달제에게 더 많은 상을 내리셨습니다. 금덩이 20냥, 명주 100필, 최고급 인삼, 그리고 특별히 하사하는 면세 증서까지. 달제는 신이 났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다음 날 아침, 달제는 짐을 가득 싣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배웅했습니다. 도사님, 부디 강령하십시오. 언제고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달제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십시오. 궁궐 문을 나서는 순간 달제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됐다. 살았어. 진짜 살았어. 그는 고삐를 잡고 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봐, 말아,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 집으로 가는 길은 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 때는 포박당한 죄인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보물을 가득 실은 부자였으니까요. 사흘을 달려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박 씨는 대문 앞에서 달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돌아왔소? 임자, 내가 돌아왔소. 아내는 달재를 얼싸안았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궁궐에 끌려간다기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걱정 마시오나 이제 큰 부자 됐소. 달재는 수레에 가득 실린 보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거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비단도 있고. 어머, 어머나. 아내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달재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뭘 했어. 사람은 역시 한방이야. 달재는 그 돈으로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샀습니다. 넓은 대청마루, 넓은 사랑방, 곡간도 2개나 됐죠. 아이고, 이게 우리 집이라니. 아내는 매일 꿈만 같았습니다. 달재는 대청마루에 앉아 닭다리를 뜯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달재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임금님께 인정받으셨다며요? 달재는 겸손한 척했습니다. 별거 아니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크크, 내가 해냈어. 진짜 해냈다고. 저녁이 되자 달재는 아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임자, 이제부터 나 도사 행세 안 할 거요. 당연하죠.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점 봐달라고 해도 거절할 거요. 이제 우린 조용히 살 거요.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편히 삽시다. 달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달재는 천장의 쥐구멍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쥐님들, 개구리님 정말 고맙소. 덕분에 목숨 건지고 부자 됐어. 쥐 한 마리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달재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신 위험한 짓 안 해. 달재의 새 삶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낮에는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했죠. 달재 형님, 궁궐은 정말 컸습니까? 그럼 우리 마을 10배는 되더라고. 임금님은 어떠셨어요? 위험이 대단하셨지. 목소리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사람들은 달재의 이야기에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달재도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아내한테 구박받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옆마을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달재 씨 계십니까? 네, 누구시오? 문을 열자 낯선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옆마을 훈장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대기 신통력이 대단하시다 하여. 달재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딸이 심하게 앓고 있는데 어느 의원도 병명을 모르겠다 하니.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사람입니다. 달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훈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그 양반 도와주지 그랬어요?
딸이 아프다는데. 안 돼. 다시 그런 짓 하면 들통나. 우리 조용히 살아야 해. 그래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임자도 참. 내가 진짜 도사도 아니잖소? 괜히 나섰다가 병 못 고치면 우리만 욕먹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달재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맞아. 나는 가짜야 도울 수도 없어. 며칠 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한 달째 오지 않아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물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간 농사를 망치겠어요.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달재 씨가 도사 아니십니까? 비 오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달재를 쳐다봤습니다. 달재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임금님도 인정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안 됩니다. 달재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달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말라비틀어진 논밭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날 믿고 있어 하지만 나는 가짜인데. 아내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소. 나는 진짜 도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달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달재는 대청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정말 운만 좋았던 걸까?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김할머니의 돈을 찾아준 것, 옥새를 찾은 것, 개구리를 맞힌 것, 모두 순전히 운이었죠. 하지만 잠깐, 운이라는 게 뭐지? 달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움을 청했을 때 나는 거절하지 않았어. 무섭고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 궁궐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죽을 것 같았지만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어. 그때 번뜩 깨달았습니다. 운이라는 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구나. 달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자, 나 마을로 가겠소. 예. 왜요? 사람들을 도와야겠소. 하지만 당신은 도사가 아니잖아요. 달재는 빙긋 웃었습니다. 맞소. 나는 도사가 아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그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달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를 오게 할 순 없습니다. 저는 진짜 도사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달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우제를 지냅시다.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면 분명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기우제를 누가 주관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도사는 아니지만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사흘 밤낮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달재도 기뻤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거지.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달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달재 씨,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달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힘입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훈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달재 씨, 제 딸이 나았습니다. 댁이 거절하신 후 제가 직접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좋은 의원을 만났습니다. 댁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라뇨? 댁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댁만 의지했을 겁니다. 거절해주신 덕분에 제가 직접 나섰고 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달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도움은 뭐든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구나. 그날 밤 달재는 아내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임자, 나 이제 알았어. 뭘 알았어요? 내가 진짜 행운아인 이유를 말이요. 그게 뭔데요? 달재는 천장의 쥐구멍을 보며 말했습니다. 쥐가 살려준 건 맞소. 개구리도 날 살렸어. 하지만 진짜 날 살린 건 포기하지 않은 내 자신이었어. 여보, 그리고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그게 제일 큰 행운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 웬일이에요? 오늘 술 드셨어요? 아니요, 진심이요. 두 사람은 웃으며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쥐 한 마리가 삐걱삐걱 지나갔습니다. 달재는 쥐를 보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쥐님, 고맙소. 덕분에 인생을 배웠소. 여러분, 박도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노력한 걸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죠. 달재는 비록 가짜 도사였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그를 따랐던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행운이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겁니다. 천하제일 족집게 박도사의 기막힌 사기극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